며칠 전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 길에 동네에 사는 78세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요즘 들어 꼭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그 뒤로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장을 바라보다가 날이 새고 하루가 시작되면 몸도 마음도 지쳐있곤 하시다더군요. 겉으로는 별다른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지만 자꾸만 허전하고 스스로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모를 불안감이 커져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길을 걷다 마주친 이웃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새벽에 자주 깨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잠에서 깬 이후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수면 비법들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새벽 시간을 불안의 시간이 아닌 회복과 위로의 시간으로 바꿔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60% 이상이 새벽에 잠이 깨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수면장애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노화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고 수면 주기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새벽에 잠에서 깨는 일이 더욱 빈번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화는 질병이 아니라 몸이 나이 듦에 따라 새롭게 적응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시간대는 체내 장기, 특히 간과 폐의 해독 기능이 활발히 작동하는 시간으로 호르몬과 체온 조절의 리듬이 다시 맞춰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잠을 설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리듬에 맞춰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생명력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새벽 3시에 깨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어쩌면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혼자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렇게 잠이 안 올까 하고 속으로 한숨 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참 잘 압니다. 잠은 오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만 자꾸 떠오르고 아침이 다가올수록 더 초조해지는 그 느낌, 저 역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나누며 너무도 익숙하게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 새벽에 한 번쯤 깨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나이가 들면 뇌와 호르몬의 리듬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밤중이나 새벽녘에 깨어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지쳐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그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수면을 공부하고 또 노인의학을 연구하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새벽 3시에 깬다는 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특별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이 시간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비하는 황금 시간대라고 합니다. 호르몬이 재조정되고 간과 폐가 노폐물을 정화하며 뇌는 맑아지고 생각은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고 알려져 있죠. 한마디로 이 시간은 우리 몸이 지금 너를 위한 회복의 시간을 선물할게 하고 속삭이는 선물 같은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들은 단지 어떻게 다시 잠들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오히려 뇌를 더 깨우고 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한 새벽 시간을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고 인생의 분위기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것,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 새벽에 깼을 때 무기력과 외로움 대신 편안함과 따뜻한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새벽,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참으로 정직하고 또 현명한 존재입니다. 억지로 깨지 않으면 절대로 새벽에 저절로 눈을 뜨는 법은 없죠. 그런데 왜 유독 새벽 3시 즈음 자주 깨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인체 생리 리듬에서 아주 특별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호르몬 분비의 황금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새벽 3시에서 5시는 몸속 호르몬들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대입니다. 즉, 뇌가 슬슬 하루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자주 새벽에 깨어나는 겁니다. 이건 몸이 깨려고 작정한 것이지 결코 잠을 못 자는 나쁜 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간과 폐, 장기 정화 작용이 활발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방의학에서도 이 시간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새벽 1시부터 3시는 간, 3시부터 5시는 폐, 그리고 5시부터 7시는 대장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간은 밤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해독하고 폐는 혈액 속 산소를 정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과정에서 잠시 우리 몸이 깨어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회복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간은 뇌가 맑아지며 생각이 정리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명상과 통찰을 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우리 뇌에서 나타나는 뇌파가 명상 중에 관찰되는 알파파와 유사한 형태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즉, 잡생각은 사라지고 오히려 뇌가 맑아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실제로 많은 수도자, 시인, 작가들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글을 쓰거나 깊은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벽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옛 기억이 떠오른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세상에 소음이 없는 시간을 만나 더 깊은 생각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결국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것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정비 신호,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기회인 겁니다. 잠을 못 자서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몸이 나를 위해 조용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내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새벽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새벽 시간을 특별하게 활용하여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시 깊은 잠으로 안내해주는 6가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물을 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의식이에요. 밤새 땀으로 수분을 잃은 우리 몸은 아침보다 오히려 새벽에 더 건조해져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주면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장기의 정화 작용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대장 활동이 시작되는 새벽 5시 전후 미리 물을 공급해주면 배변도 훨씬 편해져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매일 새벽 3시 30분에 깨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뒤 5시쯤 다시 숙면에 들어가시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깊은 잠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몸에 큰 선물이 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 안을 걸어보세요. 침대에서 억지로 눈을 감고 뒤척이는 것보다 일어나서 천천히 걷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천히 그리고 의식하며 걷는다는 겁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 무릎이 살짝 접히는 각도,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느낌,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느끼는 느림의 명상입니다. 예전에 어느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서 새벽마다 명상 걷기를 실천하신 어르신들의 우울 지수와 혈압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차분해지고 뇌파가 안정되며 수면 유도 호르몬이 다시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행복한 미래 그리기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누운 상태에서 가장 기분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가장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첫 손주를 안았던 순간, 가족과 떠난 여행길의 풍경, 정원에서 피어난 꽃을 바라보던 아침. 이처럼 감정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실제로 그 기쁨을 지금 일어나는 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찾아오죠. 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다음 날의 기분까지 달라졌다고 합니다. 나는 참 좋은 삶을 살았구나.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런 다짐을 속으로 조용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뇌와 몸은 그 따뜻한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일기 혹은 감사 생각 세 가지 떠올리기입니다. 새벽에 깨셨다면 무언가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바로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불이 따뜻해서 감사하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건강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따뜻한 생각들이 마음에 조용한 평화를 불어넣어 줍니다. 사람의 뇌는 감사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시 숙면으로 돌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눈을 감고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되새기신다고 해요. 처음엔 억지로 찾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시죠. 감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동안 쌓인 걱정을 녹여주는 자연의 선물이지요. 다섯 번째, 불 꺼진 새벽, 조용한 방 안. 이때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소리 내지 않는 마음속 낭독입니다. 좋아하는 시 한 줄, 따뜻한 명언, 혹은 익숙한 성경 구절이나 불경 한 소절을 속으로 반복해서 되뇌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오늘도 평온하다. 조용히 감사하며 이 시간을 보내자. 이런 문장을 반복하면 잡생각이 자연스레 줄어들고 뇌가 안정 상태에 들어가면서 다시 잠들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잠이 안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천천히 10번 부른다고 하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다 보면 그 아이의 어릴 적 얼굴이 떠오르고 그리움이 따뜻함으로 바뀌며 어느새 다시 잠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낭독은 마음의 맥박을 천천히 만드는 지혜입니다. 소리 없는 목소리로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 보세요. 여섯 번째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정 기법입니다.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때 배가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느껴보는 겁니다. 복식 호흡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고 심박수를 안정시켜 불면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예전엔 새벽에 깼다가 다시 잠들려고 억지로 눈을 감고 뒤척였는데 지금은 그냥 배에 손 얹고 호흡만 집중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3분만 복식 호흡을 하면 어느새 뇌가 다시 편안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숨은 생명이고 그 숨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첫 걸음입니다. 잠깐 이런 분들 계시죠? 박사님 해보긴 했는데도 다시 잠이 안 와요. 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잠들기 위한 몸의 준비 운동, 즉 수면을 부르는 특별한 스트레칭과 이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허리가 불편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니 잘 들어주세요. 자, 이제 몸과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도록 몸을 따뜻하게 이완시키는 작은 준비 운동을 함께 해볼까요? 이건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따라하는 동작들입니다. 말하자면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알려주는 신호죠. 첫 번째는 나비 날개 펴기 동작입니다. 두 손을 몸 옆에 편안하게 두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두 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펼치듯이 부드럽게요. 그리고 내쉬는 숨과 함께 다시 가슴 앞으로 내려오세요. 이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팔과 어깨, 가슴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며 깊은 호흡이 몸을 안정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고양이 기지개 동작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린 후 10초만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허리 주변 근육이 늘어나면서 허리 통증이 잦은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도 3번만 해보세요. 그 사이 온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발가락 스트레칭입니다. 누운 채로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리고 이걸 20번 정도 천천히 반복합니다. 간단하지만 이게 혈액순환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어떤 분은 이 동작을 꾸준히 하신 후 손발이 따뜻해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일상에 얼마나 큰 편안함을 주는지 해보신 분은 아십니다. 이 동작들을 하실 때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후다닥 하고 자야지. 이런 생각은 오히려 긴장을 불러옵니다. 한 동작, 한숨, 한 움직임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마치 마음속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듯이 몸속에 평화와 따뜻함이 퍼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만히 두 눈을 감고 온몸에 따뜻한 물이 흐르듯이 근육과 마음이 풀리는 걸 느껴보세요. 그 순간 다시 깊은 잠이 여러분을 데려갈 겁니다. 잠을 잘 자는 것, 이건 단지 피곤해서 눕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하루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낸 나를 토닥이며 고요히 하루를 내려놓는 시간이죠. 이제 잠시 불을 끄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당신의 밤을 따뜻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빛과 어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생체 시계와 숙면을 연결하는 빛과 어둠의 마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잠이라는 건 단순히 눈을 감는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아주 정교한 생체 시계, 즉 몸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죠. 이 생체 시계는 무엇에 가장 민감하냐면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어두워지는 것. 이 단순한 자연의 리듬이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리듬을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해가 져도 방 안은 TV 불빛, 스마트폰, LED 조명으로 환하죠. 특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빛, 이건 뇌에게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깼을 때 제일 먼저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스마트폰 확인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빛 자극이 다시 잠들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불빛은 최대한 은은하게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수면등이나 캔들 조명처럼 따뜻한 색의 불빛이 좋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촛불 켜놓고 명상하거나 달빛 아래서 기도하던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불빛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빛과 어둠의 대비를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낮에는 충분히 밝은 햇빛을 받으시고 밤에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낮과 밤의 경계가 뚜렷할수록 우리 몸은 이제 자야 되는구나 하고 정확히 인식합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 한 분은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집안에서 지내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낮밤 구분이 없어지면서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마다 깨는 일이 계속됐죠.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낮에는 창문 열고 햇빛 좀 쬐시고 밤에는 조명 줄이고 향초라도 켜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만 했는데도 잠이 다르더라고요.
밤이 밤 같으니까 몸이 먼저 알아차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수면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달빛 목욕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슨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달이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더 좋고 초승달이든 구름 사이로 흐릿한 달이든 상관없습니다. 달빛은 우리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자연의 처방전이에요. 어르신들 중엔 그저 달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게 바로 달빛의 마법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자연의 품속에 있는 존재거든요. 오늘 밤 스마트폰은 잠시 멀리 두고 은은한 조명과 함께 달빛 아래에서 나를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은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순수한 나만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잠자리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시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자지 못한다고 하시지만 정작 잠자는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은 장소에서 시작된다. 그만큼 잠자리의 온도와 향기는 숙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먼저 적절한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깊은 수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방 안의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둔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온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체온의 흐름, 즉 온도의 리듬입니다. 잠들기 전엔 따뜻함을 유지하고 잠든 뒤에는 서서히 시원해지는 것, 이 흐름이 잘 맞아야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며 깊은 잠으로 이끌립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기 30분 전 발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세요. 족욕까지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면으로 된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거죠. 특히 발이 차가운 분들은 이 방법만으로도 놀라운 숙면 효과를 보십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한 분은 밤마다 발이 시려서 자꾸 깨곤 했는데 발을 씻고 양말을 신으니까 처음으로 새벽까지 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몸은 그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다음은 향기의 마법입니다. 잠자기 전 향기를 활용하면 뇌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라벤더, 캐모마일, 오렌지 블로썸 같은 자연 유래 향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신을 이완시키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베개 커버나 이불 끝에 향을 살짝 뿌리는 것입니다. 혹은 아로마 디퓨저를 30분 정도만 작동시켜 두셔도 좋습니다. 단 너무 강하지 않게 들판에 핀 꽃향기처럼 은은하게 느껴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난 80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라벤더 향을 맡으면 마치 꽃밭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지고 머릿속이 조용해진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향기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후각은 뇌의 감정과 직접 연결된 감각이기 때문에 향기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수면 호르몬 분비까지 도와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계절에 따라 이불과 잠자리 환경도 달라야 합니다.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불을 따로 준비해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도록 조절하세요. 또한 이불은 어깨까지만 가볍게 덮어주시고 목까지 무겁게 덮는 건 피해주세요. 오히려 목을 압박해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수면의 질은 온도와 향기의 섬세한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루의 끝에서 따뜻한 발끝과 부드러운 향기,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는 당신의 뇌와 몸에게 이제 쉬어도 괜찮아라고 속삭여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방이 가장 포근한 안식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따뜻함이 여러분의 건강과 기분, 그리고 내일의 삶까지 바꿔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는 마음의 온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앞서 몸의 긴장을 풀고
잠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줬다면 이번에는 생각과 감정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따뜻한 이불 속에서도 잠들지 못하거든요. 특히 새벽에 깼을 때 혹은 잠들기 직전 이런저런 걱정이 밀려오신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내일 일정은 괜찮을까? 통장 잔고는 문제 없을까? 손주 건강은 괜찮겠지? 이런 걱정들은 낮보다 오히려 조용한 밤에 더 또렷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생각 하나만 마음에 품으세요. 지금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시간이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되뇌어 보세요. 의외로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진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하는 마음 정리법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음 서랍 정리하기. 마치 옷장을 정리하듯 지금 떠오르는 걱정들을 마음속 서랍에 하나하나 담는 겁니다. 이건 내일 아침 9시에 생각하자. 이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고민하자.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두면 당장은 꺼내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라는 걸 마음이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을 이렇게 활용하셨어요. 매일 밤 걱정 다이어리를 짧게 쓰시고 마지막에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고 꼭 써 넣으셨죠. 이 루틴을 한 달만 지켜도 숙면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둘째, 행복한 기억 떠올리기.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 장면만 떠올려 보세요. 첫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떠난 여행, 정원에서 피어난 꽃을 바라보며 웃던 순간, 이런 기억을 다시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지금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행복한 상상은 실제 호르몬 분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분은 좋아지고 잠은 더 편안해지는 거죠. 셋째, 감사 3가지 떠올리기. 하루 중 감사했던 일을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밥을 먹어서 감사해요. 오늘 통화한 친구가 있어서 감사해요. 아직 걷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의 감정은 우리 몸의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분비시킵니다. 실제로 감사 일기를 2주간만 써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 걱정 대신 감사와 평온으로 마음을 정리한다면 그 밤은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어루만지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 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과정에 미소를 살짝 지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입꼬리를 아주 살짝만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지금 행복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혼자 계시더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나 자신아. 이렇게 몸과 마음을 차근차근 이완시키고 따뜻한 감정으로 정리하면 우리의 잠은 더 깊어지고 아침은 더 상쾌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걸 일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신만의 황금 수면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잠도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루틴, 즉 나만의 일정한 수면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루틴만 잘 잡아도 잠드는 시간, 깨어나는 시간, 수면의 질까지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추천드리는 황금 수면 루틴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밤 10시든 11시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매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속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수면 시간이 매일 들쑥날쑥하면 몸은 혼란을 느끼고 불면이나 새벽 각성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두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 루틴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면서 바로 누워서 잠을 청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건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잠에 들 준비를 시키는 시간, 바로 이 1시간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잠자기 1시간 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수면 준비 운동, 수면등 또는 어두운 조명 켜기, 스마트폰, TV 끄기, 감사 일기 또는 행복한 기억 떠올리기. 이 5가지를 매일 반복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이건 우리 몸에게 보내는 하루의 마무리 신호예요. 세 번째, 새벽에 깼을 때의 루틴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3시에 깨면 걱정부터 하세요. 왜 또 이 시간에 깬 거지? 내일 또 피곤하겠네? 이렇게 걱정을 하면 더 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만약 새벽에 깼을 때 무엇을 할지 정해둔다면 그 불안은 훨씬 줄어들고 몸도 마음도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새벽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심호흡 3번, 따뜻한 물 한 잔, 방 안을 5분간 천천히 걷기, 행복한 기억 한 장면 그리기, 마음속으로 지금은 쉬는 시간 되뇌기, 피곤함이 오면 다시 침대로 가면 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신 분들 중에는 새벽에 깨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루틴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든 시간, 깬 시간, 수면 전 했던 활동, 그리고 그날의 기분을 짧게 적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잠든 시간 10시 30분, 깬 시간 새벽 3시 10분, 자기 전 활동 따뜻한 물, 스트레칭, 오늘 기분 평온하고 감사했음. 이렇게 하루 한 줄씩만 써도 나에게 맞는 수면 리듬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언제 잠을 잘 자는구나, 이런 날은 잘 못 자는구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잠도 훨씬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루틴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아주 천천히 늘려가세요. 처음엔 따뜻한 물 한 잔, 그 다음엔 걷기 명상, 그 다음엔 스트레칭.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그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이에요. 어제 잘 못 자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러분, 새벽에 깬다는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을 좀 더 돌봐달라. 지금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달라. 그런 신호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새벽은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보고 내 마음을 보듬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루틴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함께하는 수많은 분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고민 속에서 조금씩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이 깊어지고 내일 아침이 조금 더 가볍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 더 따뜻한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행복을 주는 지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편안한 밤, 건강한 아침을 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